안녕. 학교 잘 다녀왔어?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냈지? 오늘은 특별히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편지를 쓰게 됐어. 얼마 안 있으면은 스승의 날이지?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릴 거지?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좋은 선생님이란 건 뭘까? 나쁜 선생님도 있는 걸까? 뭐 이런 거 말이야. 엄마가 지금부터 엄마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이게 딱 너만 할 때 이야기야. 한번 들어볼래?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었어. 모든 업무를 게임식으로 진행하셨었거든. 아마 네가 거기 있었으면은 굉장히 학교 다니는 걸 즐거워하고 엄청 재미있어 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순서를 빙고 게임으로 정했었어. 하루는 과일 이름, 하루는 동물 이름, 이렇게 동물 이름들을 다 쓴 다음에 거기에 맞게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빙고를 맞춰가지고 매일마다 제일 먼저 맞추는 애가 청소 당번을 안 하고 집에 가는 거였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선생님이 아이들 어휘력 길러준다고 이렇게 교육 방향을 잡으셨던 것 같아, 게임으로. 엄마도 처음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의 교육이라서 되게 신선하고 흥미로워 했었어. 그런데 그 선생님의 교육열이 국어 시간에도 1년 내내 이어졌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국어 교과서를 아이들한테 릴레이로 읽게 시키셨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너도 알겠지만은 문장을 읽게 시킬 때 한 문장씩 아니면은 한 문단씩 이렇게 읽게 시키잖아.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앞에서 읽던 아이가 틀리면은 그 틀린 부분부터 다음 아이가 읽게 시키셨었어. 그것도 일어서서 다른 아이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 그거를 읽게 시키셨던 거야. 어땠을 것 같아? 거의 뭐 난장판이었지. 잘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걔 순서가 왔을 때 거의 대부분 한쪽을 다 읽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런데 대부분은 한두 문장 읽다가 틀려가지고 다른 아이 순서로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어. 그런데 엄마는 그 당시에 말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 아마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표현도 잘 못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남들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 나한테는. 그런데 그런 내가 릴레이 책 읽기를 하려니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어. 진짜 내 몸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는 게 온몸에서 느껴질 만큼 정말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 특히 국어 시간. 그런데 문제는 내 앞에 애가 어디에서 틀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연습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엄마는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막상 문장을 읽으면은 몇 문장이 아니라 몇 단어도 말하지 못한 채로 말을 계속 더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진짜 한 문장을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웠었어. 그런 때마다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나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남들 앞에 서는 일이 생기면은 몸이 얼어붙고 손발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랬겠어? 틀리면 내 순서가 넘어가 버리거든.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나 같은 애가 있었다는 걸 아셨을까? 당연히 모르셨겠지.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아마 선생님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을 학교에서라도 국어 교과서를 제대로 읽힌다. 그리고 아이들의 발표력을 기른다. 딱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되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하셨던 것 같아. 당연히 그 수업 덕분에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자신감이 붙었던 아이들도 있었을 거야. 내가 남들 앞에서 말을 좀 잘하네? 이렇게 말이야. 그런데 나같이 평상시에도 말을 좀 더듬고 연습을 안 하면 잘 못하는 아이한테는 그 국어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 초등학교 4학년 그 이후로 엄마가 20대가 될 때까지도 어디서나 말할 기회만 있으면은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자,
여기서 너한테 질문 하나 할게.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일까? 나쁜 선생님일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선생님이든 나름의 교육 철학과 기준을 잡고 굉장히 열심히 우리들을 가르치시잖아. 그런데 그게 어떤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선생님하고 잘 맞아서 자기 적성을 찾는데 정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한테는 일생에 트라우마를 줄 만큼 그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냥 1년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1년을 보내야 되는 걸까? 내가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도 작년에 선생님이 바뀌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선생님들도 많이 겪었었고 네가 앞으로 살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선생님을 만날 거거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너희한테 하나라도 더 좋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셔. 기본적으로 다 교육자의 소양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성향과는 안 맞는 교육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은 아니야. 세상에는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 왜 너도 11년을 살다 보니까 너랑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선생님도 사람이라서 너랑 맞는 선생님이 있고 좀 덜 맞는 선생님이 있는 거야. 당연히 잘 맞으면 땡큐지. 너랑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축복이고 행운이 따르는 일이잖아. 그런데 잘 안 맞는 선생님도 분명히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올해는 내 인생 끝났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 거야? 그보다는 그렇게 깨달은 순간부터 뭘 해야 될지가 훨씬 중요해. 내가 왜 우리 선생님이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이유를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 특히 엄마가 아까 초등학교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선생님이 교육하는 방식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학교 가기가 정말 싫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우면은 그게 네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선생님이 저렇게 가르치시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그냥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너의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야. 학교 수업이라는 거는 선생님도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네가 만약에 선생님이 진행하는 교육 방식이 심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평소 생활하는 데에도 좀 악영향을 준다 싶으면은 여러 가지 루트로 개선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아이들 모두한테 관심이 있기는 하시지만은 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을 쓰실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너가 수업 시간에 힘들어하는 거를 선생님이 모르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상담 신청을 해서 네가 수업 받는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 것도 네가 학교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네가 수업을 받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주변 좋은 어른들 그리고 선생님까지도 네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 도와줄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어. 좀 어설플 수는 있겠지. 사실은 어른들도 처음 겪는 일들은 좀 많이 어설프거든.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은 정말 있는 걸까?